자, 지금 최고 가성비 바디 D750 얼마 전 캐시백까지 했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약 80만원대. 이야, 이거 80만원대로 풀프레임 바디 그리고 메모리 슬롯 2개 있는 바디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니콘에 감사해야 됩니다. Z6 소니 때문에 이 참 어쩔 수 없이 나온 바디 다 미러리스로 넘어가는데 니콘은 뭐 하나, 캐논은 뭐 하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됐습니다. 일단 1세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마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단 액정도 있고요. 도장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타사의 바디 치까짐 이런 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살살살 만지고 가방에도 넣었다 뺐다 해도 막 이 타사의 바디처럼 와 이거 까지겠네 라는 걱정은 크게 안 듭니다. 2470 상당히 잘 나온 렌즈입니다. F4 조리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만듦새가 좋죠. 고급 렌즈군입니다. 조금 보기에는 없어 보여서 그렇지. 자, 이게 코가 이게 나오는 게 엄서 보이죠? 코가 나오는 게 좀 엄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코를 다 집어 넣었을 때, 자, 24mm 구간에 이렇게 놨을 때 이 렌즈가 살짝 돌출됩니다. 자, 이 길이는 조금 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가방에 넣거나 이동할 때는 이렇게 쏙 놓으면 오우 짧아져요. 상당히 짧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얘는 또 괜찮아요. 코가 나오지만 휴대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뭐 24120 이런 렌즈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메모리 슬롯이 XQD라서 조금 아쉽죠. XQD 메모리는 소니에서 만듭니다. 근데 소니에서 만드는데 정작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그 메모리를 안 써요. 근데 이 니콘이 그 메모리 카드를 쓰네요. 뭐 D5부터 이렇게 D4S 그 시절 때부터 아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XQD의 최대 장점은 속도죠. 이 니콘의 D750이 버퍼가 상당히 작습니다. 버퍼가 작아서 연사를 막 찍게 되면은 끊깁니다. 멈춰야 돼요. 얘도 버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XQD 메모리를 넣으면서 이 버퍼를 빨리 비우는데 아마 주력한 것 같아요. 자, 750은 안정성이 상당히 좋죠. DSLR 뭐 고장 확률이 상당히 작고요. 나온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 에러 그런 것들을 다 잡았어요. 옛날에 결함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다 잡았어요. 그리고 만듦새가 상당히 좋고 가볍고 이 파지감도 괜찮습니다. Z6도 마찬가지로 만듦새 좋고요. 파지감 좋고요.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타사의 바디에 비해서 그립감이 가장 좋죠. 니콘 DSLR을 쓰셨던 분들은 Z6로 넘어오면 편합니다. 먼저 버튼들, 우리 딱 조작부를 보면은 이렇게 버튼들의 생김새가 DSLR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도 자, Z6 같은 경우는 여기 엄지 여기 좋아요. 여기에 없죠. 750은 자,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또 동일합니다. 확대 축소 버튼이 얘는 오른쪽으로 쏠렸다. 얘는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있다.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 이 위에 이 엄지 다이얼이라든지 검지 다이얼, 엄지 다이얼과 검지 다이얼의 위치 동일하고 셔터
위치 동일하고, 셔터 위치 동일하고, 녹화 버튼, 감도 버튼. 자, 이 녹화 버튼 대신에 저는 감도 버튼으로 바꿔서 쓰고 있죠. 감도 버튼. 7 시리즈 말고 8 시리즈는 또 Z6하고 또 똑같아요. 이렇게 감도 버튼과 이 녹화 버튼이 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니콘 바디를 썼던 분들은 니콘의 미러리스로 넘어오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50과 현 시점에 750과 Z6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Z6입니다. 가성비는 물론 이 100만원도 안 하는 750이 더 좋지만 편리성은 Z6가 더 좋습니다. 가격 차이가 뭐 200만원 나면은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니콘에서 효자 상품 D750의 후속을 아마 Z6에게 내준 것 같아요. 가성비 바디 버튼 터치입니다. 750은 DSLR의 최대 단점인 이 렌즈 초점을 한 번씩 교정해 줘야 되는 거. 미러리스는 그게 없죠. 무조건 칼핀이라는 거. 그리고 이 찍을 때 라이브 뷰를 통해서 찍을 때 얘는 불편합니다. 사실상 라이브 뷰로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750으로 무리입니다. 초점을 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미러리스는 그렇지 않다. 바로바로 찍을 수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활용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콘의 가성비 바디를 750에서 이제 Z6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되느냐? 그러면 오토 넣고 편하게 찍으려고 하면은 소니 사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기계를 좋아한다. 하면은 Z6 혹은 후지 바디를 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소니는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저랑 맞지 않아요. 기능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제가 쓰는 그 카메라의 방식은 이 소니 바디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이 측거점 하나를 두고 찍어요. 측거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찍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여기 초점을 잡고 찍어요. 그런데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이 초점을 이동을 했을 때 한 박자 느리게 이동이 됩니다. 딱 손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직이면 잠시 후에 이동이 되는 느낌. 자, 얘도 안으로 보면 보이죠? 자, 측거점이 이렇게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찍어야지 구도를 이동해서 바로바로 찍어야 되는데 소니는 이게 조금 느리다 보니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근데 니콘 미러리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소니보다 빠릅니다. AF 속도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측거점 이동이 빠릅니다. 빨라요. 그리고 크게 불편함은 AF가 안 좋다 이런 건 없었어요. 소니의 그 자동 우리가 얼굴 추적하고 눈 추적하고 이런 것들은 소니가 좋은데 사실 저는 얼굴 추적, 눈 추적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냥 측거점 한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게 재밌어요. 얼굴 놓고 찍으니까 찍고 싶은 거 찍을 때 얼굴에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안 썼습니다. 항상 얼굴 인식 오프, 눈 인식 오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소니 바디를 써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니콘 바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콘 바디가 또 예뻐요. 750도 예쁘고 이 Z6도 예뻐요. 개인적으로 Z6보다 Z7이 더 이렇게 탐이 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성비는 Z6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 Z6를 드렸습니다. Z6는 아쉬운 게 메모리 슬롯이 한 개죠. 메모리 슬롯이 한 개라서 이 심적인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캐논의 뭐 10D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메모리 슬롯 한 개짜리를 쏘면서 메모리가 뻥나서 사진을 날린 적은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카드 리더기를 통해 컴퓨터로 이동을 할 때 뻑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카메라 자체에서 찍어 놓은 사진을 다 날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SLR 클럽에서 소니 바디 쓰시는 분이 날려먹었다, 메모리 날려먹었다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날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사진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찍으면서 메모리 슬롯 한 개로 사진을 날려먹었다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자, Z6의 장점 한 개 더 있네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호환이 돼요. 750이랑 810이랑 850이랑 Z6이랑 Z7이랑 다 호환이 돼요. 단 최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Z6에 꽂아서 바로 충전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쓰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그거는 진짜 칭찬할 만해요. 배터리 값도 크게 안 비싸고요. 제가 배터리 값 제일 비싼 게 후지입니다. 후지. 얼마 찍히도 안 하는데 후지는 배터리가 엄청 비싸죠.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후지 배터리는 일본 가서 사는 게 쌉니다. 지금 반일 감정이 심한데 일본 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야 된다 하면은 후지 쓰시는 분들은 후지 배터리 일본에서 사십시오.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그 후지 카메라 쓸 때는 배터리 일본에 가서 사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 먹고 해도 돈 남습니다. 자, 카메라 스트랩은 저는 픽 디자인을 씁니다. 이 픽 디자인은 이렇게 카메라 스트랩을 빼놓기 상당히 좋죠. 카메라를 한 대만 들고 찍을 때 이 꺼내기가 엄청나게 이게 이 렌즈를 가린다든지 손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 픽 디자인을 쓰게 되면은 카메라 한 대만 들고 찍을 때는 이렇게 스트랩을 툭툭 빼놓고 쓰기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팁. 이거 소니 때문에 이거 쓰는 건데 우리가 이 패치라고 하죠. 가죽 패치. 얘를 카메라 이 모서리 쪽에 하나씩 덧대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트랩이 이렇게 칠 때 카메라를 안 쳐요. 소니 같은 경우는 이 스트랩이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다 갉아먹어요. 여기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죽 패치를 이렇게 준비해뒀다가 뭐 이쪽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힐 수도 없고 이렇게 부딪힐 데가 없어요. 다 공중에 뜹니다. 근데 이쪽은 이 다이얼에 대어서 이 가죽 패치를 하나 덧댔어요. 뭐 이런 750 바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이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딱 들어올려도. 뭐 이상 뭐 D750과 Z6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리뷰를 했는데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도진개진입니다. 셔터 속도 4000분의 1초 그것만 제외하면은 D750도 상당히 훌륭한 바디입니다. 셔터 속도가 8000분의 1초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누가 이 상위 기종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Z6는 8000분의 1초입니다. 밝은 렌즈를 쓸 수 있습니다. D750은 밝은 렌즈 1.4 조리개 1.8 렌즈를 가고 ISO 감도 100에 놔도 해가 쨍할 때 하얗게 뜨죠. 노출이 안 나옵니다. 하얗게 다 날아갑니다. 자, 8000분의 1초는 1.4 렌즈를 쓰고 ISO 감도 100일 때 노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8000분의 1초와 4000분의 1초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밝은 렌즈를 선호한다. 1.4의 그 날림,
그리고 뭐 캐논의 1.2 렌즈를 써봤다. 난 1.2까지 이렇게 개방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 D750은 답이 아닙니다. 셔터 속도 4000. 이 앞에 ND 필터를 갈아 끼우고 찍으면 되지 하는데 사실상 어렵죠. 그냥 8000분의 1초 되는 D700 같은 거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하나 사서 쓰는 게 낫습니다. ND 필터 가는 것보다. 사진만을 찍는다, 풍경 사진을 찍는다 하면 750도 가성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품 기준. 신품이 아닐 때 D750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게 D810이에요. 810. 자, 810은 sho속 8000분의 1까지 나오죠. 감도도 64부터 시작입니다. 메모리 슬롯도 2개가 들어가죠. CF랑 SD랑. 자, 중고의 D810과 새거의 D750이 이렇게 서로 대결 구도가 돼요. 나는 새거 산다 하면 750, 중고로 산다 하면 810. 가격 빼고 보면은 저는 무조건 810에 손들어 줍니다. 그런데 새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존 최강의 풀프레임 바디는 750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750에서 조금만 더 쓰면 Z6입니다. 그래서 추천은 Z6입니다. 조금만 더 써야 됩니다. 동영상을 찍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Z6는 동영상이 꽤나 훌륭합니다. 심지어 소니보다 훌륭하다라고 하죠. 이제 가성비 바디는 D750에서 Z6로 넘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껏 D750에서 Z6로 촬영을 해보니까 Z6가 확실히 편하고 좋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댓글로. 할 거 없어서 댓글 답변 다 달아드립니다.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도 810과 750 비교를 해놨는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댓글 다 달아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선. 그리고 카메라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 국내에 출시하는 카메라들 뭐 플래그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써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카메라에서 뭐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댓글로.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한도에선. 자, 니콘 D750과 Z6 비교 끝.